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낳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는 사회적인 문제로 떠올라서 공론화됐고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이 결성돼서 실태를 점검해봤더니 가관이었습니다. 지난 6일 지난해 점검한 아파트 비리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순철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 부단장 전화 연결해서 실태 점검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올해 9월부터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 차량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 서울 시내 공공물류센터 진입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수도권 등록 차량은 물론 수도권 외 노후 경유 차량도 수도권 지역 운행이 안 됩니다. 또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기 환경 개선 대책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보겠습니다. 아서코니의 스위트 소울 뮤직 띄워드리면서 2017년 4월 1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아파트 관리비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실태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억 원을 빼돌린 경리가 있는가 하면은 각종 공사 계약 등을 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회계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 척결이 될까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 추진단 박순철 부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아파트 전체 관리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관리비 관리 규모요. 예.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한 9천여 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감사를 좀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2차 발표를 좀 하게 됐는데 좀 상당 부분에 이제 그 부적절한 사례들도 나타나고 해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 여기서 이제 아파트 관리 비리 점검을 말씀하신 것처럼 했는데, 점검 기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에 3월 10일에 1차 아파트 관리 비리 점검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저희가 일부회계 감사 결과하고 지자체 자체 감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이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계속 1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2차적으로 일부회계 감사를 또 시행을 하고 더불어서 지자체 전체 감사도 또 시행을 해서 이번에 이제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게 됐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2015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일부회계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또 감사를 했는지 회계사의 그 감사 보고서에 대한 심리도 함께 실시를 하였습니다. 예. 자, 외부 회계 감사 관련된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일단 1차로 2015년도 내용이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것이 지난해 그 내용을 조사해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이번 2차 점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사 대상이라든지 방법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틀은 일부회계 감사가 이제 의무화됐기 때문에 그 일부회계 감사를 기본적인 틀로 하면서 지자체 감사 권한이 또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큰 틀을 그 두 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틀은 1차나 2차 때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차 점검 때는 저희가 이제 경찰의 특별 단속까지 함께 했었고요. 예. 이번 2차 단속 때는 저희가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됐던 일부회계 감사 그것이 제대로 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심리 과정을 하나 추가로 했습니다. 예. 그래야지만 일부회계 감사가 이 아파트 관리의 핵심적인 요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정착되도록 이 부분에 좀 신경 써서 저희가 심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어떤 비리 내용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파트 관리비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뭐 빼먹었나 뭐 이런 것들이요. 네네. 거기에 이제 예컨대 예비회계 감사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인천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39억 상당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족하게 적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노후화가 되거나 했을 때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죠. 예. 또한 입주자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하. 이와 같은 위배가 있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또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의 경우에는 이제 직거래 장터라든지 광고 수입을 하게 되면은 잡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한 8천만 원 가량을 이제 증빙 없이 이렇게 사용한 사례도 있었고, 또 지방자치단체 감사 사례로는 충북의 한 관리소의 격리 직원이 한 5년 넘게 2억 7천만 원 상당을 이렇게 횡령한 그런 사례도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격리가 그렇게 횡령한 것은 쉽게 이해가 가는데 아까 뭐 잡수입 그거 관련된 거는 자세하게 뭔가요? 잡수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예. 뭐냐면은 이제 예컨대 아파트에 이제 광고 수입이라든지 재활용 수입으로 해가지고 예. 그런 수입이 아파트 관리업체 그런 수입이 생기게 되면 예. 그 수입을 가지고서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기재하지 않고 또 현금 인출하거나 증빙을 남기지 않고 타에 송금하는 식의 방법 등으로 예. 좀 이렇게 아파트 관리비를 무단 사용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해 주신 것이 장기수선 충당금 부과가 검토 소홀했다는 부분인데 네네. 어쨌든 아파트를 관리를 잘 하더라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면서 고장나는 게 있으면 고치고 부품도 갈아야 되고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보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단계에서 발생하진 않았지만 예.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어떤 건가요? 뭐 입찰을 할 때 원래는 그 회의에서 내가 뭐 100만 원을 가지고서 이 엘리베이터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 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70만 원을 뭐 남겨 먹었다 이런 건가요? 그런 거라기보다는 예. 해마다 장례를 위해서 일정 시기가 되면 승강기도 교체해야 되고 혹시나 노후화되면 노후 실비를 이제 보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매년 일정한 금액의 돈들을 적립해 가야만 됩니다. 적립했다가 그때 모아서 그때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미 37억 원가량이 지금 적립이 안 됐으면 그 돈 나중에 한꺼번에 모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두기 위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걸 해마다 조금씩 적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입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이제 제대로 적립을 안 한 것이죠.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는 입주민들이 이제 큰 손해를 보게 되거나 승강기 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노후시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걸 보완하지 그렇죠. 못하는 그런 사례가 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비리에서 굉장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 같네요. 액수가 이 정도의 금액이면 상당히 좀 큰 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2015년도와 조금 달라졌다는 거. 2016년도 2차 회계감사에서 2015년부터 이제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됐잖아요. 이제 네, 그것을 그렇습니다.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번에 2차에서 제대로 점검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2015년도에 외부 회계감사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두 번째 시행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처음 시행한 것이 정말 제대로 시행되는 데를 다시 한번 심리하는 작업을 이제 올해 한 겁니다. 작년에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 기본적으로는 잘 정착돼 가고 있지만 아직도 좀 문제되는 부분들은 좀 드러나긴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적합, 부적합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 비율은 2015년도와 2016년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작년에 두 번째로 외부회계 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예. 실시를 했는데 그때 9,040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676단지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 7.5%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의 경우에 있어서는 19.4%의 비적정 의견이 나와서 이제 11.9%에 해당하는 비적정 의견이 감소가 돼서 예. 회계 투명성은 조금 도와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예. 1차 때보다는 그 회계 문제점이 조금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한편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회계 문제를 감사하는 그 감사 아까 말씀하신 거. 네. 그 감사 자체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행한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를 다시 이번에 심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예. 심리를 해서 좀 저희가 이제 9,900단지 이제 1차 때는 9,009단지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예. 그 중에서 한 좀 의심되는 한 3,349개 단지 요 정도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저희가 이번에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예. 그랬더니만 한 1,800개 단지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이제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것이 조금 이제 부실 감사 사례가 좀 많이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예. 그런 면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심리를 저희가 강화해 나가면서 예. 이제 그러니까 작년에 두 번째 실시된 외부회계 감사 예. 그거는 이제 또 내년도에 우리가 또 심리를 해보겠지만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좋아져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부실 감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하나의 예를 한번 들어줄 수 있을까? 들었으면은 예,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2015년도에 했던 외부회계 감사 보고서를 저희가 심리를 해본 결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였습니다. 구미의 한 회계사의 경우에는 156개 단지를 수임을 합니다. 혼자서요? 예, 그러면 1년에 365일이면 이틀에 한 번 꼴로 했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니까요. 그 156개 감사 보고서가 전부 좀 부실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평균 감사일이 1.331, 그러니까 이틀이 안 되는 거고, 예. 뭐 일반 부실 유형도 뭐 예적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든지, 장기 수송 충당금을 어느 정도 충당해야 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계약을 소홀했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그 부실 사례들이 적발이 됐었고,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또 들은다면, 예. 대구의 경우에 어떤 한 회계사는 190개 단지를 수임합니다. 와. 예. 그 중에서 이제 170개의 감사 보고서에서 부실이 났는데, 예.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감사 기간 대비를 했을 때 평균 감사일이 0.661. 그러니까 하루가 채 못 미쳐.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감사 부실이 좀 나타나서 박리담회식 감사 아하.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적발해서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걸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이제 2차까지 있었고 3차, 4차 계속해서 해마다 이런 점검 결과가 나올 텐데요.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실 계획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아파트 관리 비리가 척결되어야 되는데 예.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매년 외부회계 감사가 의무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틀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중심 또는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 자체 감사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이것이 예. 가장 그 방지 체제 큰 틀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요즘 그 K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아파트가 어떤 상황인지 관리 상태가 어떤지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가서 자기 아파트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 어떤 의견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자발적 정화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이 가장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아까 말했던 그 외부회계 감사와 지방자치단체 감사 이 큰 축을 토대로 해서 자발적 참여가 유도되는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많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아까 말씀하신 K아파트 홈페이지요? 네네. 이게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하. 이게 지금 저희가 이걸 한번 발표하고 나서 작년도에 이게 예. 그 접속률이 2016년 접속률이 306만 명으로서 재작년 대비해서 한 21%가 증가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고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으면은 예. 이번에 이제 그 국토부에서 참 이게 아파트 관리에 대한 그 관심이 맞춰지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작년 8월부터 이제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고 아파트 주민 간 또 입주자 대표이나 아파트
아파트 관리업체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들을 조정해주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지금 시행해 가고 있고요. 예. 또 중앙고속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그 민원들을 상담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요것을 LH 공사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요것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공동주택 관리비리 센터 요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예. 그래서 여기서 본인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변의 아파트 관리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가 044-201-4867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조금 더 아파트 관리 비리에 좀 더 좋은 영향이 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역번호 044가 어디 지역이죠? 요게 이제 세종시입니다. 아, 세종시. 국토부가 이제 거기 있기 때문에. 예, 044-201-4867. 네, 그렇습니다. 이 번호까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부합동 부패 척결 추진단의 박순철 부단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자시장에서 숯불김을 판매하고 있는 참맛숯불김 사장입니다. 김을 숯불에 구워서 숯불김을 판매하고 있어요. 다른 기계나 철판에 굽는 거하고 좀 맛이 좀 틀려서요. 일반 파래김만 숯불에 구워서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 5년 됐어요. 직장생활 한 15년 정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돼서 다른 거 찾다가 사업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시장에 우연치 않게 이제 소개받게 돼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어요. 경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좀 힘든데 그래도 이제 가자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찬이다 보니까 주부님들이 찾아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동네 주민분들이 신선하고 가격 면에서도 싸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도 하고 시장 자체 내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트나 이런 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시장 쪽으로 많이 찾아오게끔 하려고 자체 내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이제 지갑을 조금 열고 하셔야 되는데 소비 활성화가 좀 부족한 면이 자영업자 상인들한테는 좀 많이 힘들죠. 이렇게 일적인 면으로 좀 추구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온라인 판매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판매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이제 저희 제품을 좀 많이 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숯불에 구운 김을 판매하시는 최훈일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직장생활 15년이나 하다가 그만두고서 사업하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5년 사이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겠어요. 뭐 그래도 이제는 숯불김으로 이게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리 잘 잡아서 승승장구하셨으면 좋겠네요. 전통시장 활성화 위해서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들 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상인들이 느끼는 체감은 그렇게 뭐 큰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목소리 들어봐도요. 경기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점이 있겠죠. 온라인 판매도 하면서 이제 판매처를 늘리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 맛있게 잘 구워서 많은 분들 밥상에 올랐으면 좋겠네요. 자, 최훈일님께는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리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메이시 그레이의 I Try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프라! 방송을 그따위로 하다니! 당신 해고야 해고! 오프라 윈프리는 뉴스 앵커에서 밀려났지만 오히려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토크쇼의 진행자가 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노력하라. 다시 노력하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시작하세요. 도전하세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경기도는 일자리 재단과 스타트업 캠퍼스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기대고 기대해. 경기도. 문의 031-12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입니다. 2부에는 경기 소식과 인천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광고 듣고 와서 경기도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튼튼하고 오래가는 타이어, 트럭에도 금호 타이어. Better always 금호 타이어. 안녕하세요. 조정석입니다. 오늘 아침 거울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은 더 괜찮은데? 아이오페맨 트리플 리프트 세럼으로 남자 피부를 더 탄탄하게. 좋은데? 이러다 난리 나는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김상중 상무입니다. 나이가 좀 많다고 젊은이들과 소통을 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전 레볼루션을 합니다. 이 게임에서는 저도 청춘이니까요. 더 이상 고립되지 말고 레볼루션으로 소통하십시오. 인생 레볼루션 하라. 레니제2 레볼루션.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12세 용가.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박종서 빅데이터 담당관 연결합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박종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자영업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시장 조사만큼 중요한 게 없을 텐데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상권 분석 지표를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겁니까? 네, 보통 이제 소상공인께서 창업을 하실 때 업종이나 매출, 입지 같은 걸 고민을 하시죠. 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창업하려는 상권에서 그 동종 업종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매출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상권의 점포들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저희 경기도에서 이번에 그 상권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해하고 그 상권 간의 비교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상공인 상권 분석 지표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만들어졌겠죠? 네.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습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작은 자본으로 창업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소상공인 분들이 경기도 전체 사업체에서 한 80% 정도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예. 숫자로 보면은 한 30% 이상 차지합니다. 아주 이번에 서민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이 베이비 부모 세대 은퇴를 하시면서 많은 창업을 하시지만 창업 굉장히 많이 하시지만 사실 폐업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예. 경기도에서는 그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하나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서 성공적인 창업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소상공인 상권 분석 지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지표들이 주로 5가지 그 지표들이 있습니다. 예. 성장성, 매출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이 지역에서. 그 다음에 안정성, 얼마나 오랫동안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인가, 안정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건당 매출액은 얼마나 되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의 집객력, 주변에 관광지가 있다라고 그러면 아마 집객력이 좋을 겁니다. 이런 5가지 지표들을 제공을 해서 이제 창업에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어떤 형태의 고객들이 분포를 하느냐, 뭐 어떤 나이대 고객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뭐 그 지역 동네 지가는 어떻고 창업을 하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가는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개인이 다 다니면서 이거 조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전문 업체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인데 이걸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디서 활용이 가능합니까? 어디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은 이제 인터넷에서 그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를 치시면은 그 저희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예.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경기도가 11개 권역별로 그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컨설턴트들이 계십니다. 그럼 이제 거기다 전화하셔가지고, 지표를 이용하고 싶습니다 하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예,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이렇게 네. 입력하면 인터넷에 뜨는군요, 홈페이지가. 네. 예. 이 상권 분석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요즘에 빅데이터가 활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인데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나요?
네,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빅데이터가 그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상권 분석 분야입니다. 예. 이 상권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용한 데이터는 이제 공공하고 민간 데이터를 공이 사용을 하는데요. 뭐 인구 데이터라든가 관광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관광지 데이터 뭐 이런 거 총 합쳐서 약 7억 5천만 건에 달하는 빅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것들이 이제 그 유동 인구 데이터들,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어디에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보는 유동 인구 데이터, 이건 통신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매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카드사들 데이터, 뭐 국민 카드라든가 신한 카드, 이 카드 데이터를 주로 써서 전체 상권을 경기도 상권을 5,500개로 구분을 하고 각 상권마다 10개 업종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이건 뭐 지자체 정도가 나서지 않으면은 구하기 어려운 완전한 큰 데이터인데요. 네. 5,517개 상권이면은 경기도의 대부분의 상권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거의 대부분의 상권이고요. 그 예. 상권이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일산의 라페스타 지역이다 그러면 라페스타 지역도 하나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상세하게 몇 가지 블록 단위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으로 더 추진 발전시킬 계획은 있으십니까? 네, 이거를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턴트들이 컨설팅하는 용도로 쓴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온라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일반인들도 자기가 들어가서 직접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구축을 예정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그 도정 현안이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상권 분석은 저희가 좀 더 고도화시켜서 시스템 고도화시켜서 좀 더 많은 정보, 좀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소상공인분들 상권 분석 의뢰하실 분들은 경기도 소상공인센터, 경기도 소상공인센터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종서 빅데이터 담당관이었습니다. I met this girl in radio. Said her signal was low. She wasn't getting 라파엘 사딕이 부르는 라디오 듣고요. 인천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I told her turn up the bass, bass. And then she kissed me in my face, face, face. I told her I had a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 소식 알아보는 날이죠.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인천을 비롯해서 서울, 경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인천에 있는데요. 이 매립지를 대체할 곳을 찾기 위한 수도권 3개 시도의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됐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이죠. 인천과 서울,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 등으로 구성된
사자협의체는 애초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돼 있던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하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예. 바로 현재 수도권 매립지를 대신할 대체 매립지를 함께 찾기로 한 건데요. 인천 등 3개 시도가 이 대체 매립지 확보 용역에 뼈대가 될 세부 과업 내용을 최근 합의했습니다. 인천 등 3개 시도는 우선 현재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 종료 시점으로 예상되는 2025년 이후 15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후보지를 3곳 이상 찾기로 했습니다. 또 이들 후보지가 3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쓸 수 있는 곳인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곳인지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전략과 폐쇄하게 될 수도권 매립지의 안정적 관리 방안 등도 함께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사항은 대체 매립지 확보 용역 TF로 전달돼서 위원들의 확인을 거치게 됩니다. 예. 대체 매립지 확보 용역은 오는 6월부터 2018년 말까지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2015년 6월이었으니까 사자 협의체 그 합의가 되고 지금 말씀해주신 합의까지 벌써 2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과정은 어땠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이번 합의를 위해서 10차례 가까운 회의를 해야 했습니다. 서로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면서 진통을 빚었습니다. 예. 특히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는 서울과 경기의 주장에 3개 시도가 개별적으로 사용하게 될 대체 매립지를 찾아야 한다고 인천시가 맞서면서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3개 시도는 후보지를 정한 뒤에 공동 사용과 개별 사용 여부를 나중에 결정하기로 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2018년 대체 매립지 확보 용역 결과가 나오더라도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추가로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 매립지가 용역 과정에서 대체 후보지 중 한 곳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 경우 인천 시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3개 시도가 대체 매립지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갈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서해 5도 해역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이 참 큰 문제인데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이 드디어 창설이 됐네요. 서해 5도는 봄철과 가을철에 꽃게 같은 수산물을 노리는 중국 어선이 하루 수백 척 이상 출몰하는 해역입니다. 예. 그동안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 때문에 어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이들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단속을 주 임무로 하는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이 지난주 창설됐습니다. 서해오도 특별경비단은 국민안전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경찰관 440여 명과 1,000톤급 이상 대형함정 10척을 포함해 모두 12척의 함정으로 구성됐습니다. 기존 함정 한 척으로 중국 어선의 납포와 퇴거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것을 일정 규모의 선단을 이뤄서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돼 더욱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예. 자, 그리고 특별경비단이 출범하면서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야 한다. 해경 인천 환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환원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화두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서 인천시의회가 이런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서 인천시는 최근 대선 후보들에게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을 공식 건의한 상태입니다. 지난주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 대한민국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해선 해경 부활과 인천 환원이 꼭 필요하다는 건데 구체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예. 자, 끝으로 인천시 마스코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는 두루미였는데 이게 바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두루미가 인천의 마스코트가 된 건 20여 년 전인 1996년이었습니다. 예. 인천의 시조이기도 한 두루미를 활용한 겁니다. 과거 바닷가와 가깝고 논이 많았던 인천에선 두루미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천연기념물인 두루미를 인천에서는 관찰하는 일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만큼 인천에 대한 상징성이 부족해졌고 강원도에서도 두루미를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이유로 새로운 마스코트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1차 추경 예산안에 관련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두루미를 대신할 마스코트로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의 마스코트이기도 했던 점박이 물건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예,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끝으로 비틀스의 Across the Universe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cross the universe.